소니 WH-1000X M3 가죽 헤드밴드 작업입니다. 네, 인조 가죽이 완전히 낡았습니다. 가루가 심하게 날렸을 것 같습니다. 이 버전은 제가 작업을 안 해본 버전 같습니다. 부분만 제거하고 스펀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쪽을 분해하지 않고 이것만 뜯어서 가죽으로 감싸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형태를 살려서 감싸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뜯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 거면은 과감하게 뜯어 보겠는데 제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나사도 안 보이고 끼워 맞춘 형태인 것 같은데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형태로 그냥 작업해야겠습니다. 가죽이 이쪽을 살짝 나오게 해서 로고가 좀 반 정도 가려지겠네요. 제 생각에는. 조금 여유있게 잘랐습니다. 나중에 모자린 거보단 남는 게 나아서. 살짝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 피아를 했습니다. 안쪽은 크기 표시도 하고 접히는 곳 표시도 했습니다. 두께는 위쪽이 1.8, 1.8T, 아래쪽은 조금 더 얇게 했습니다. 1.4T. 접히는 곳을 5mm, 5mm 계산해서 5mm 단위로 접히게 계산을 다시 해서 표시해 줍니다. 상단 쪽은 조금 빡빡하게,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이쪽이 닿는 면이고 이쪽이 접어줄 부분입니다. 그루브를 이용해서 접히는 것을 홈을 파줍니다. 아래쪽 센터 표시도 해줍니다. 이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을 살짝 라운드지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뭐 정확한 수학적 계산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감으로 해보는 겁니다. 접었을 때 안쪽에 이 솜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라운드는 좁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진 저도 해봐야 합니다. 만들고 나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미리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쪽은 조립하고 나서 조금 갈아줘야 될 겁니다. 이제 접히는 부분 보이는 쪽도 표시를 해주고 물을 뿌려주고 성형을 해줘야 됩니다.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고 저도 이 방법은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직선이야 뭐 자주 하는 건데 가죽 헤드밴드 처음 만들 때는 이 작업 없이 그냥 물 뿌리고 맞춘 다음에 바느질을 했는데 이걸 해주는 게 확실히 형태를 더 잘 잡습니다. 모양을. 최대의 관건입니다. 이 라운드를 어떻게 잡을지가 조금씩 접어가면서 대략적인 형태만 잡아주고 사실 이쪽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살짝 늘려서 안쪽에 형태가 잡을 수 있도록 실패하면 그냥 기본 형태로 다시 만들 겁니다. 자, 일단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 양쪽 잡아주는 게 만들 수가 없어서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죽을 건조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젖어 있을 때 맞추는 게 나중에 더 잘 맞습니다. 늘어날 부분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위치를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본드 바르고
고정은 집게로 해줄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여기를 좀 다듬고 시작해야죠. 완성한 이후에는 이 부분 마감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토코놀입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이런 병에 담아놨습니다. 원하는 볼륨이 안 생깁니다. 이그러져 버리네요. 그냥 밑판은 똑같은 형태로 맞춰야겠습니다. 이 가죽의 버퍼탑이 이 스펀지에 텐션을 무시하고 주름이 져 버립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쪽에 텐션이 딱 생기는 건데 이걸 살릴 방법이 볼륨을 살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밑판만 다시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볼륨을 살리는 거였는데 이렇게 한번 울어버리면 힘들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작하면은 두께가 비슷하게 지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대로 다시 잘라왔습니다. 이쪽 볼륨은 살리지 못했지만 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형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송곳으로 하나씩 뚫어가면서 바느질해서 오겠습니다. 바느질 갑니다.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바느질 할 때는 집게를 하나 빼고 하나씩 뚫으면서 바느질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집게를 다 빼버리면 이게 다시 터져버립니다. 저는 집게가 이만큼 있으면 두세 칸 뚫고 바느질하고 두세 칸 뚫고 바느질하고 집게 옮기고 그러면서 바느질해 갑니다. 이런 곡선이나 힘을 잘 못 받는 부분은 그렇게 바느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이 건조하기 전에 바느질을 해주는 게 형태 잡는 데 좋습니다. 단면 마감은 건조되고 내일 한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사포로 단면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단면을 토코놀 작업으로 마무리 정리해 줍니다. 이 곡선지 면이라서 이렇게 라운드지는 부분이라서 넓은 면으로 하거나 슬리커 사용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저번에 사용한 캔버스 1000 조각을 이용하면 이렇게 광택을 살려주면 됩니다.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륨은 못 살렸지만 쿠션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튀어나와서 걸리면 좋긴 한데 이 가죽을 너무 얇게 하면 찌그러지기도 하고 제 한계입니다. 인조가죽처럼 얇게 해서 늘어뜨리면 되는데 그런 계산까지 할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매끈하게 메꿔버리고 쿠션감은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재단하는데 이런 기본 원래의 감성은 잘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감제 바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감제를 세이와에서 나오는 레더 피니쉬를 사용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사용법이 일본어인데 번역기 통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베지터블, 염색하지 않은 베지터블 가죽에는 사용합니다. 염색 버전에는 다른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크래프트사 두 가지 바인더하고 마무리하는 피니쉬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는 게 좋은데 일단 세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세이와 코리아라고 국내에 들어왔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지 문 닫았습니다. 마감제를 바르면 초반 오염을 좀 방지해 줍니다. 내추럴 가죽은 초반의 오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사용한다면 저는 마감제 대신 그냥 오일 바르면서 손때를 입혀가면서 사용하는데 일반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마감제를 바르는 게 초기 오염 방지에 좋아서 발라서 보내드립니다.
많이 올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마무리제도 유광, 무광 구분돼서 나옵니다. 저는 무광 사용합니다. 자, 말려두겠습니다. 네, 마감제가 건조가 됐습니다. 내추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사용하면서 컬러가 점점 진하게 변해갑니다. 컬러 변화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베이지 컬러에서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점점 진하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올기가 있어서 약간 윤기도 돌고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일부러 조금 막 써서 진하게 만들어 본 색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컬러까지 올라가죠. 가죽 느낌이 물씬 날 겁니다. 네, 사용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 변화. 지금 무광인데도 살짝 윤기가 있습니다. 뭐 유광은 더 하겠죠.